이어서 두 번째 모형인 IMA, GINE라고 하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수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순서에 상관없이 복합적이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크게 이제 아이디어 개발, 지지 규합, 자산의 확인, 목적 및 목표, 그리고 실행, 저항 중화, 과정 및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는 순서대로 이제 그러니까 맞춰서 뭐 아이디어, 뭐 지지,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개발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체계와 접촉하고 제한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을 구상하며 클라이언트의 미충족 욕구의 파악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이 고민하게 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도 찾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노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노트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녹음을 통해서 클로브 노트를 통해서 녹음하면서 그거에 대한 요약 정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툴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순하니까 쓰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좀 깊게 고민할 때는 대학 노트 한 권,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노트. 그 한 권을 다 쓰게 되는 한 달도 안 걸리죠. 그 집중해서 다른 것도 안 하고 아예 그것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진짜 안 떠올 때는 신규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나가던 애한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살을 붙이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인 거죠. 두 번째는 지지를 규합하는 부분입니다. 행동체계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지지자를 과업집단이나 자문위원회에 배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한테 역할들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부여한다고 해서 그분이 활동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독려하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기관의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규합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문가들도 같이 하고 뭐 자원봉사자도 붙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세가 확산되면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생기고 시작하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이게 폭발하고 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대안들로 나온 게 저는 최악의 대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립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가 퇴소하니까 월 그때 당시 처음에는 30만 줄게 그게 이제 36개월 주다가 50개월 줄게 그리고 지금은 50만 원씩 60개월이죠 5년 60개월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퇴소하는 아이들이 그 돈 나오니까 조금만 알바하면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 없겠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그리고 수급비하고 같이 놓으면 뭐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 없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5년 뒤에 생기는 거죠. 50만 원이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립에 대한 고민들을 던지고 그 친구들이 적극성에 대한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삶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역 단위의 자립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모금해서 일정 정도 하고 했는데 경남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 단체도 공모에 뛰어들기는 했었어요. 어, 그 지금의 모습이 아닌 좀 색다른 모습으로 제안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기관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 규모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기아대책에서 아마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어, 강원도 모델을 조금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경남의 상황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붙여서 보다니까 지금은 어,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예비 보호 종료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냥 한번 가보는 이런 구조로 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 그러니까 사람들은 뽑혀 있고 예산은 있으니까 활동하는 부분에서 좀 방향성의 고민.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예측을 조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어디 있냐면 창원하고 진주에 있습니다. 창원하고 진주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집을 주거든요. 집을 주는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생활권은 다시 와야 되는. 뭐 애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그것을 할 친구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강원도 모델은 조금 성공적이었냐면 강원도는 크게 세 군데만 잡으면 돼요. 강릉, 원주, 춘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 지역에만 거점으로 선정을 해버리면 가능한데 경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남의 모델을 새롭게 이제 정립할 부분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언론에서 가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냐 언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김혜수도 이제 언둔형이라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접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이 언둔형 뭐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김해는 또 이게 뭐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우선적인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실태조사. 많은 언더뉴 메토리가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의 확인입니다. 시간, 기술, 직원, 예산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합법성 확보 및 실행 가능성과의 탐색과 재정적 자원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확인하는 작업들. 그게 긍정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확대를 통해서 지지 지원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소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역할들을 다르게 참여시키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그 아동 공동생활 과정에서 시설장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제일 답답해요. 대표적인 게 아이들의 그러니까 외부의 예산 지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여권을 저희들이 지자체 협조 없이는 못 만들어요. 어, 그것도 있지만 저희 여러분의 여권은 어떤 여권이세요? 뭐 올해 최근에 바뀐 전자 같은 게 10년? 그리고 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날 거 하면 좀 싸게 하기 위해서는 뭐 7년짜리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는 한 번 쓰는 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요.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가족한테 별로 안 좋게 해서 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권 그 두꺼운 거 아깝잖아요. 근데 다시 반납해야 돼요. 한 번 쓰고. 다시 쓸 수도 없어요. 단수 여권의 부분으로. 그리고 비용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권한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한때 유행했던 자괴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는 부분에서 목적 및 목표 설정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며 퍼트 차원의 차트에 의한 월간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도 하죠. 퍼트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평가 및 재검토 기술로 프로젝트 관리를 분석하거나 주어진 프로젝트의 완성을 포함하는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모델입니다. 퍼트는 주어진 프로젝트가 언제나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히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끝내는 최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하고 좀 많이 쓰는 게 간트 차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실행입니다. 시범적 실행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프로그램의 시행과 참여 직원의 동기부여와 클라이언트의 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씁니다. 연초에 쓰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가지는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13세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부모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이러니한 게 생기죠. 아까 친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시설장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제일 답답해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은 친권자를 끝까지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자체에 통해서 친권자에 연락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친권자가 그러면 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친권자가 직접 와서 사인을 해야 병원에 입원도 되는 수술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하고요. 뭐 아니면 단기간에 뭐 지정을 한다든지 입소한 기간에는 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이제 해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 단계입니다. 시범적 실행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시행과 참여 직원의 동기부여와 클라이언트의 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계약서 뭐 이거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저항을 중화하는 것. 예기치 못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과 지지로 저항을 중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과정 및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프로그램 수행과 일상적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이루어진다. 앞에 효과성 평가,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들은 드렸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PI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과정은 기획, 그리고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실행, 평가의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및 설계 단계를 보면 사회 문제의 분석과 욕구 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고 대상자 선정 및 개입 전략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해서 이것들이 뭐 이게 먼저다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두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의 주요 가압은 성공적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그러니까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확보와 기록 및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록 및 관리, 정보 관리, 관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실행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는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사전에 담겨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서에. 그리고 평가 방법은 크게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로 나누어지지만 계량적 자료 수집과 질적인 자료 수집의 방법에 관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 조사론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계량적 자료, 질적 자료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여러분이 배웠던 이전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1학기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순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냈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객관화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녹음을 동의를 구해서 하면서 왜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업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주요한 가업이다.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가 나와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PI 모형은 통합적 모형과 순환적 모형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기보다는 모든 과정과 과업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있죠. 실제로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에서 과정평가도 진행하고 있고 효과성 평가의 결과도 곧바로 새롭게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에 지금은 혁신적이지 않아도 요구된 내용들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PI 모형에서 기획 및 설계, 실행 평가의 각 단계들은 개념적 구분에 의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과정입니다. 이 개발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단계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일반적인 개발 과정을 한번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은 논리적 과정의 산물로서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부분 단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계, 실행, 평가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고 즉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적이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과 욕구 확인이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 평가가 문제 확인이나 욕구,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이 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욕구 확인, 프로그램 설계, 실행, 평가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6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 단계, 2단계는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 3단계는 해결 대안의 개발 및 사정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대안의 실행 단계, 여섯 번째는 완료 단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 단계를 보면 이용자의 욕구가 불만족에 기인한 것일 때 바람직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격차가 일어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는 방향들로 우리는 내용을 잡아야 되는 거죠. 목표와 현 상황 사이의 격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문제의 심각성, 피해 계층,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문장으로 해서 정리하는 진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과 구성원의 욕구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집단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는 동성애의 고민을 제대로 안 했다면 내가 그 분들과 프로그램 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랬을 때는 그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직과 구성원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 경험들을 쌓아가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조직 또는 기관 내외의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조사 활동을 하는 단계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결정에 관한 지식,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자료, 유사한 타조직에 관한 정보 및 기록들을 활용하여 대안 수립과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행동 방침을 판단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또는 특정 사업의 목표를 근거를 두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3단계는 해결 대안의 개발 및 사정 단계로서 해결 대안의 개발 및 사정 이 부분은 목표 및 잠정적 현실적 제약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려해야 되고 대안적 행동에 대한 방침들을 개발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대안을 영역별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데 있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관점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관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안적 행동 방침을 수집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대안의 상대적 장단점을 평가하고 대안적 행동 방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실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대안 실행의 단계.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자원의 배분, 자원의 조직과 성공적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진행해보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류인데요. 검색 및 평가 단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첫 번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왜냐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